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서적 고전 읽기 사마천의 사기 열전 중에서 중리 제자 열전, 이 공자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첫 장에 보면 공자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단 덕이 있는 제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적인 제자, 그 다음에 말을 잘하는 언변이 능숙한 제자, 그 다음에 문학을 잘하는 제자, 다음에 이제 뭐 좋은 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리석고 우직하고 또 거칠었던 그러한 제자, 또 가난했던 제자, 이렇게 하면서 공자의 제자의 어떤 성향별로 이렇게 약간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사마천은. 또 공자가 이러한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공자가 살던 당대 시대에 이제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주나라의 이제 노자 열전에서 한번 봤었죠. 그 다음에 위나라의 거백곡, 그 다음에 제나라의 안영, 제상으로 지냈었죠. 그리고 또 초나라의 노래자, 이 사람이 노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나라의 자산, 그 다음에 노나라의 맹공자, 이런 사람들, 당대 사람들을 공자가 존경했다고 합니다. 또 그 공자 이전의 선대 인물들도 공자는 존경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아마 주공, 강태공 여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제 공자의 제자들 일면 하나하나씩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하면 가장 먼저 아끼는 제자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공자가 가장 아꼈던 제자는 안현입니다. 안현. 이 안현을 왜 이렇게 공자가 좋아했는가? 지난번 백이숙제열전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안현이 공자가 말이라면 말꼬리에 붙어서 천리를 간 사람이 바로 안현 아닌가, 백이숙제열전에서 잠깐 이야기했었죠. 이 안현은 사실상 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청빈하고. 그렇지만 그 학문하기를 좋아했고 상당히 배우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공자는 자기 제자 77명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제자였다고 해요. 다만 좀 아쉬웠던 것은 이렇게 아끼던 제자가 좀 일찍 요절을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만약에 아내가 살았었더라면 자기 후계자, 제2의 후계자로 선정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내의 아버지는 안노라고 하는데요. 아내가 죽고 나자 공자에게 이 아내의 아버지 안노는 공자 보고 당신의 마차를 좀 팔아서 우리 아들 제사 좀 지내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이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구나, 이렇게 이제 감탄을 하면서, 또 자기 아들, 이 아내가 죽기 한 2년 전인가에 그 공자의 아들 공리가 죽었거든요. 그 당시 이 공자는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내관, 그러니까 그 관, 땅속에 안에 묻는 관은 만들었지만 그 바깥에 외관은 못 만들어줬다고 그래요. 왜냐? 뭐 마차를 팔아서도 자기 아들의 관을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 그래도 나는 많은 곳을 다녀야 되니까 나 마차가 필요하니까 못 팔았다. 근데 이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 아버지가 마차를 팔아서 제사 지내게 해달라고 할 때는 기꺼이 팔아가서 제사를 지내는 모양입니다. 그런 얘기가 여기 이 제자열전에 잠깐 나옵니다. 공자는 이 아내를 덕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자가 이 덕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한 제자들은 크게 이제 약 4명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가 금방 얘기한 아내고, 두 번째가 그 민손, 그러니까 건입니다. 이 사람은 또 효자였다고 그래요. 또 한 사람이 이제 연배구인데, 이 사람은 덕도 있고 아주 좋은 사람이었는데 문둥병에 걸려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문병 갔다가 좀 안타까워하는, 어떻게 이런 덕 있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느냐 하고 한탄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궁중 여명인데, 이 사람은 좀 출신이 좀 미천한 출신이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의 어떤 행동들을 보니까 이 사람은 출신은 미천하지만 임금이 되어도 좋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자는 어떤 말을 하냐면, 옛날에 이제 천제를 지내고 할 때는 제물을 바쳤는데, 이 제물, 특히 소, 아주 이제 잘 키워서 제물로 바쳤죠. 근데 얼룩소를 여러분들 제물로 바치겠습니까? 근데 공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궁중 여몽에 대해서 얼룩소 새끼라도 털이 붉고 뿔이 곧으면 사람들이 제물로 쓰려고 하지 않아도 신이 알아서 나 제 제물로 받고 싶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이 출신은 미미하지만 사람 됨됨이는 임금이 돼도 될 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번째로 이제 공자의 제자 중에 이제 공자가 바라봤을 때 좀 성격적으로 좀 보는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성격. 특히 제자 중에서 자유, 염구인데요. 이 염구는 이 세리, 성경에 나오는 세리 같은 역할을 했나 그래서 세금 징수는 잘했으나 얘가 이 어딘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뿐만 아니라 자로, 공자의 제자 중에 중유라고 자로가 있습니다. 이 자로도 마찬가지로 어딘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도 자기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그 사람의 특징에 맞춰서 조금 의심을 하는 그런 제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성격으로 비유해서 얘기하는 사람 중에 이제 이 자로인데요. 자로가 아주 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로는 원래 이름은 중유입니다. 노나라 출신이었고, 자로 이야기를 한번 보면 또 다른 제자 자유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의로움은 바로 실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그럼 바로 실천해야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로 이번에는 자로가 똑같은 질문을 공자에게 합니다. 의로움을 바로 실천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자가 아니 너희 형제와 아버지가 있는데 어찌 바로 실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그 자라는 제자가 공자한테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자로와 자유가 같은 질문을 했는데 왜 답변이 서로 틀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 염구 자유는 약간 성격이 머뭇거리는 성격이 있으니 내가 곧장 나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고, 자로 중유는 급하고 지나친 면이 있으니까 좀 내가 제지하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자는 자기 제자들에 대해서 각각의 제자에 맞는 그런 해답을 내려준 거죠. 네. 공자의 제자 중에서 이 자로는 약간 성격도 거칠고 좀 용맹스럽고 뭐 이랬나 봐요. 그래서 공자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공자를 비웃기도 하고 비난도 하고 업신여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이 공자가 잘 받아들여서 나중에 이제 제자로 삼게 된 거죠. 자로가 공자에게 정치 잘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공자가 네가 앞장서서 실천하면 되는 건다. 그러고 애쓰면 된다. 그러면 정치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또 자로가 군자도 용맹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공자는 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용맹하기보다는 의로워야 된다. 그게 우선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결국 자로는 용맹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자기 목숨을 잃고 맙니다. 사실 공자는 그 전에 자로가 죽게 될 것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자로의 죽음을 미리 걱정했었죠. 근데 이 자로는 사실 공자가 이제 유세를 떠났을 때 공자를 맨 앞에서 이렇게 호위하면서 다니던 인물입니다. 자로가 죽고 나서 공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 자로가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내가 남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로가 좀 과격하고 급하고 이런 제자였지만 공자 나름대로는 이 자로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공자의 제자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말 잘하는 언변에 능수능란한 제자 둘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아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자공입니다. 그럼 먼저 이제 자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아가 어느 날 공자에게 묻습니다. 부모님 3년상 너무 긴 것 같습니다. 1년으로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곡식도 1년에 한 번씩 햇곡식이 나오는데
상도 1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네 좋을 대로 해라. 1년 해, 그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자아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바로 자아 뒷담화를 갑니다. 또 다른 제자한테, 야, 부모님이 말이야, 자식을 낳아서 3년 이상 키워야 그 애가 혼자서 이제 좀 살아갈 수 있는데, 저 자아라는 놈, 참, 이런 그 뒷담화를 까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 이제 제자 이야기에 나옵니다. 자식은 태어나 3년은 지나야 혼자 뭘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그러니 3년상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이 자아가 학업에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공자가 보니까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자아보고 한다는 말이, 썩은 나무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응? 또 나쁜 흙에다가 흙 손질을 해봐야 뭐가 되겠느냐 하면서 자아를 아주 비난을 하는 그런 말을 한 거죠. 이런 자아가 옛날 그 중국 선조 오제의 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자아한테, 야, 너는 물을 자격 없어,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아는 맨날 구박받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아는 나중에 이제 제나라의 이제 대부가 됩니다. 어느 지역의 대부가 되고, 또 제나라의 전상이 이제 나중에 그 후손들이 제나라를 이제 전복시키지만, 왕권을 이제 바꿔치기 하지만, 이 전상이 일으킨 어떤 난에 이제 연루돼 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엄청 또 자기 제자가 그런 거에 이제 휘말린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말 잘하는 놈 뽑았다가 뭔가 실수한 것 같다. 자아에 대해서 공자는 나중에 후회를 하는 그런 말을 남긴 것 같아요. 뭐 제자가 다 똑바르고 올바르고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 좀 쉽지가 않죠. 네. 자, 이 두 번째로 언변에 능수능란한 제자가 또 한 사람, 자공입니다. 이 자공은 그 지난 오자서 열전에서도 잠깐 올라를 구천을 만나서 함녀를 죽게 하는데 뭐 이제 계략을 꾸몄던 그런 사람이죠. 능수능란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공 같은 경우는 말재주가 아주 뛰어나고 또 세상 물정도 잘 알고 또 재물 모을 줄도 알고 뭐 이런 사람. 현대판에서 가장 바람직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공자가 어느 날 이 자공에게 물었습니다. 야, 자공, 너하고 아내 중에 누가 더 낫냐? 이렇게 공자가 물으니까 이 자공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이, 그야 당연히 아내가 나보다 낫죠. 아내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고 나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압니다. 하나 한다고는 안 한 것 같아요. 이제 둘은 한다고 한 거죠. 그만큼 이제 그 뭔가냐면 처세에 능하다는 얘기겠죠. 예, 공자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괜히 뭐 이를 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이 자공은 재산도 많고 부유하고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자공이 이 계략을 꾸며서 지난번 보았던 오자서 열전에서 보았던 나라들 있죠. 오나라, 제나라, 진나라, 그다음에 노나라, 월나라 이 5개 국가를 쥐고 흔드는 적이 있습니다. 각기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지략을 핍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월나라가 오나라 부차를 죽이고 오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 책 안에 아주 길게 쓰여져 있어요. 참 재밌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자 제자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들 먼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 3편에서는 공자 제자의 자공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공자 제자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들 하나하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옆에 있는 제 사진 보이시죠? 꼭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영상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3편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